안녕하세요. 나 정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리플의 약식 판결 날짜가 다가옴에 따라서 관심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 여파로 우리 리플이 연이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EC 소송이 리플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속 흘러감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까지 갈까요? $10,000까지 갈까요? 자, 오늘 내용 재밌는 기사가 나와서 공유를 해드립니다. 바이낸스 CEO 창평자오가 SEC 의장 게리 겐슬러를 영입하려고 했다가 퇴짜를 맞았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정말 별의별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참 재밌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창평자오가 게리 겐슬러를 고문으로 임명하려고 요구를 했었고 게리 겐슬러가 이를 거부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창평자오는 잘못된 뉴스다.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참 이들의 생각이나 행동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해 범주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게리 겐슬러에게 그런 요구를 했을까요? 창평자오와 중국과의 관계는 투명하지 못하죠. 분명히 창평자오는 뒷속셈이 있을 것이고 음모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심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정부도 분명히 창평자오의 음모를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창평자오는 부정을 하고 있지만 게리 겐슬러를 바이낸스에 영입하려는 노력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난리입니다, 난리. 요즘 보면 쩐의 전쟁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대놓고 중국을 공격하고 중국은 살살 져주는 척하면서 뒤로는 열심히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넷플릭스에서 영화로 만들어도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런 기사를 내보냈을까요? 아니면 미국에서 창평자오를 또 깎아내리기 위해 작전을 쓴 것일까요? 암호화폐의 선점을 두고 아주 재밌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자국 메이드 인 USA를 아주 좋아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국 기업 리플, 참으로 많은 중국 회사들은 별다른 제재도 없이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집니다. 중국 회사들은 쉽게 상장을 시키는데 왜 미국의 기업, 미국의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암호화폐 회사는 제재를 가하고 있을까요? 리플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지켜봐온 바에 따르면 미국은 뒤로 호박씨를 까고 그들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하고 있는 횡포, 이것들을 잘 조합해 보면 아주 욕밖에 안 나오게 됩니다. 리플의 기술력이 그렇게 좋고 엄청난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10,000에 도달할 것이다. 아니 그렇다면 왜 리플의 가격은 오르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다들 생각할 수 있죠. 리플 기다리다가 열받아 죽겠다, 아주 징글징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참 많으십니다. 그런데 보면 리플만 기다리다가 지쳤을까요?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지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리플만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결국 리플만이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갈 놈은 간다. 그리고 갈 놈만 간다.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예측하기는 힘든 것뿐이지 결국에는 하나의 코인, 전 세계가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코인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결국 XRP를 선택할 것이고, 그리고 미국은 리플만 사랑할 수 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는 받아들여야 되고 완벽하게 세팅이 된 미국계 회사 리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알림사항 전달드리겠습니다. 상단의 전화번호로 1번 남겨주시면 저희 공개 시그널방 입장할 수 있는 문자 링크와 함께 유망코인 시그널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분 3천만원 수익 보셨다고 감사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20만원 상당의 코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코인 시황, 뉴스 빠르게 공유드리고 있고 100% 무료로 중단기 매매 시그널까지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제 번호로 문자로 숫자를 남겨주시고 같이 수익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인플레이션 비율은 달러보다 3배가 낮습니다. 10년간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조금씩 찍어야 했던 달러가 최근 2년 동안 어마무시하게 찍어져 버렸습니다. 10년 동안에 찍혀져 나와야 될 달러를 2년 동안에 마구잡이로 찍어 버렸습니다. 이래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받아들여야 했죠. 그리고 제롬 파월의 금리 인상 정책, 아주 마구잡이로 찍어냈기 때문에 다시 찍어냈던 돈들을 회수해야지만 이런 인플레이션 사태를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부채는 31조 5천억 달러입니다. 한도를 완전히 넘어버렸습니다. 2030년에 와야 되는 부채가 2023년 지금에 와 버렸죠. 이로 인해서 자넷 앨런은 돈이 필요하다, 더 찍어야 한다, 이러면 큰일 난다, 이렇게 의회한테 요구하고 있지만 공화당, 민주당 모두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 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행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국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4년마다 반감기를 가지죠. 정확한 날짜를 예측할 수는 없는데 아마도 2024년 5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 사람들이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데이터를 기록하는 블록 형성에 대한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되어 있고 코딩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블록을 생성하는 채굴자에게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줍니다. 수많은 채굴장에서 비트코인 경쟁을 하고 있죠. 엄청난 고성능 컴퓨터에 엄청난 전기료를 쓰면서 채굴장에서 블록 형성을 했다면 그들에게 비트코인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채굴장에서는 보상으로 받은 비트코인은 거래소로 이동되고 여러분들에게 매놓게 되는 거죠. 지금 거래소에서 여러분들에게 판다고 매도되는 비트코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채굴장에서 보상으로 받은 비트코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한 가지 드시죠? 왜 가격이 떨어진 이 시점에 파는 건지, 조금 가지고 있다가 오르면 팔면 될 것 같은데 채굴장에서 비트코인을 파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채굴을 하기 위해서 고성능의 그래픽 카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 소비가 엄청나고 그로 인해서 전기료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제 지인 중에는 파주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컴퓨터 100대를 가동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돈이 되느냐 물어봤더니 이놈의 전기료가 엄청나게 나온다고 합니다. 한 달에 자그만치 2천만 원이 넘는 전기료가 나온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사용하는 전력의 종류에 따라, 지역에 따라, 사용하는 컴퓨터 대수에 따라 가격은 많이 달라지겠지만 누진세가 적용되냐 아니냐 이런 것도 있겠죠. 아무튼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도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한다고 합니다. 24시간 그래픽 카드가 풀 가동된다고 하니 고장도 자주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망가지기 전에 중고로 내다 판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새 거로 사서 다시 작동시킨다고 하죠. 자, 아무튼 채굴장에서 비트코인을 파는 이유는 전기료와 그래픽 카드 때문이다. 자금력이 충분한 채굴장에서는 지금 팔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오르면 팔아도 되겠죠. 아무튼 비트코인은 이런 식으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2100만 개가 생성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생성이 되지 않죠. 22년 1월 기준으로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1900만 개가 채굴이 되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90%가 이미 순환 공급이 되어 있으며 이는 이제 채굴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앞으로 200만 개 정도가 채굴이 되면 더 이상 비트코인은 생성되지 않는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2040년 정도까지 채굴할 수가 있다. 앞으로 17년 남았습니다. 비트코인이 처음 생성됐던 2009년 보상으로 주어진 비트코인은 50개, 2012년에는 25개, 16년에는 12.5개, 20년에는 6.25개의 비트코인이 블록 형성에 대해서 보상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4년마다 반감기라고 해서 반으로 줄어듭니다. 내년 24년이 되면 또 반감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는 6.25개가 아닌 반으로 줄어버리는 3.125개의 비트코인이 보상으로 지급이 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는 상승을 한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연준이 마구잡이로 찍어내버리고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미국의 달러보다 3배 낮은 것으로 데이터가 나타났다. 즉 비트코인이 달러보다 안전하다. 지금까지는 90%의 비트코인이 채굴이 되었다. 최종적으로는 100%에 도달하면 비트코인 공급이 마침내 제한된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가격이 상승될 것이다. 달러는 찍으면 찍을수록 쓰면 쓸수록 인플레이션, 그리고 개수가 제한된 XRP, 비트코인은 쓰면 쓸수록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디플레이션, 가치와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을 할 것이다. 이 내용이 비트코인의 기본 내용이죠. 비트코인은 어떻게 생성이 되며 언제까지 공급이 되고 누구에게 보상이 이루어지며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만 알고 계신다면 비트코인의 가치를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반감기가 도래하게 되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을 했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 XRP의 가치가 점점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고 알려질 건지, 아니면 엄청난 폭락을 재차 맞으면서 흔들릴 것인지.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다, 쓰레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아니면 비트코인은 미래의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많은 비트코인 맥시멈 리스트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 것인가? 시간이 흐르면 알 수 있겠죠. 저는 신념을 가지고 있고 비트코인 맥시멈 리스트와 같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고, 리플의 가치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저는 비트코인 1억 가는 것보다 리플이 10,000원 가는 게 빠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은 디지털 안에서의 가치,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가치를 더 선호하는 시대가 왔고 앞으로 더 변하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로 진화함으로써 뽐낼 수 있는 가치보다는 실질적으로 나에게 편리함, 안전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가치,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좋아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앞으로 사람들은 실용성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고, 시대가 변하고 의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젊은 세대들이 경제의 주체가 되었을 때 뽐낼 수 있는 실물적인 가치보다는 디지털 안에서의 가치 있는 것들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가올 미래에 과연 내 돈을 안전하게 불릴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일까? 달러보다 3배 정도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을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점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면서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도구로서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선택하게 될까요? 자, 여기까지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정보방도 이용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